2000년 7월 11일 여기부터 보이시죠? 그리고 2000년 10월 31일 여기까지 넉 달 만에 39% 폭락했습니다. 1탄과 2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 있으시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폭락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공부라는 것이 물음표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투자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이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같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투자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지나간 과거는 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미삼아 진도준이 투자한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이 주가에 대해서 살짝 보고할게요. 이게 제가 좀 이제 3,000%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파고드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좋게 바라보면 또 좋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자,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는 그 드라마에서 만든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이름입니다. 그게 원래는 솔본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본 이름이 현재도 이게 남아 있어요. 솔본이라고. 이 솔본의 예전 이름이 세롬기술 이렇게 하고요. 한번 차트를 제가 이게 찾아본 게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먼 시계열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99년도 이제 8월 99년도 8월에 이게 1,500원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1,500원 대에서 거의 이제 5달 만에 한 2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5달 만에 20만 원대 올라갑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20만 원대로 올라가요. 5달 만에. 그리고 지금은 다시 5,000원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정말 이거 후덜덜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분석하려는 날짜가 7월 11일 그거죠. 그러면 이 7월 11일 또 얼마였을까요? 이게 여기네요. 7월 11일 종가가 45,000원대였습니다. 여기죠. 45,000원대. 와, 그래도 높죠. 이게 다시 집착이 생기네요. 이거 한번 새로운 기술 이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2000년 7월 11일 기사입니다. 2000년 7월 11일 코스닥 다이얼패드 12일부터 동영상 광고 주 새로운 기술 오상수 대표 TV 광고와 같은 동영상 광고를 보면서 무료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얼패드 동영상 광고 서비스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12일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배너 광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인터넷 광고 시장의 규모 확대는 물론 다이얼패드의 광고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 증대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2000년 7월 11일 오후 5시 55분 기사입니다. 이벤처 CEO 여름이 더 바빠요. 끊임없는 국내외 출장 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괜찮은 경영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기술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의 오상수 사장도 올여름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지난달 일본 법인 설립에 이어 이달 중 일본 지역에서의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월 11일 아까 그 기사는 딱 2개 정도가 유의미한 기사가 될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지수가 어떻게 됐다, 새로운 기술이 주가가 몇 퍼센트 올랐다 이렇게 단순한 것만 나와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000년 7월 11일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기술의 기사를 서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7월 11일 저런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을 보고 투자했을까? 투자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7월 11일에 어떻게 기사들이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오전 7시 54분입니다. 자, 은행 파업, 금융주, 옐로우 칩 매수 기회. 옐로우 칩이란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중저가 대형 우량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종증권은 은행 노조의 파업 강행 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 기간은 주식을 매수할 기회라는 의견을 냈다. 세종증권은 11일 주 초반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조정폭과 기간은 작고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종합주가지수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여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하락 지지선은 780선이며 일시적 폭락이 있다 하더라도 760 이하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작다. 은행 노조의 파업으로 금융시장과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등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주식 매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820선 내외에서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은행 노조의 파업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금융주에 대한 매수를 지속할 것을 권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효성, 제일, 삼성, SDI, 한국전기초차 이렇게 쭉 나오죠. 어쨌든 간에 매수를 지속할 것을 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요? 7월 11일 폭락 전날입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개미 중심이 장세, 거래량의 투자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어디만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되는데요. 자, 일부에선 유동성 장세라기보다 개인 중심이 장세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98년 지수 300을 1000으로 이끈 유동성 장세가 지금이 장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와 다른 한 축으로 지난 10월 이후 수익증권 열풍과 더불어 나타난 기관 장세가 끝났다는 주장이 뒷받침된다. 현재 거래소 시장의 개인과 기관의 매매 비중은 78대 6. 압도적으로 개인이 우위다. 와, 개인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 6이라고요. 와. 자, 2000년 7월 11일 나스닥 하루 만에 4,000선 붕괴, 첨단 기술주 하락 도주도 있고요. 나스닥 지수 4,000선 돌파가 1일차 하나로 끝났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알코아의 실적 호전과 함께 경기 연착륙 전망에 따른 유통, 금융주의 강세로 막판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업종 분류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첨단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은행주와 제주들이 상승세를 탔으며 특히 캐스케이드가 4.2나 오르는 등 제주주들이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조정이 있어도 단기에 그칠 5가지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부증권은 종합주가지수가 정고점까지 쉼없이 달려옴에 따라 11일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조정이 있더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11일자 데일리에서 동부증권은 조정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5가지를 제시했다. 와, 5가지를 얘기했네요. 단기에 그칠 것이다. 넉 달 동안 빠졌죠. 근데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최근 상승세가 돌발 악재에 대해 둔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둘째, 미국이 고용 관련 지표가 경기 둔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8월 중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외 시장 불안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 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주가는 이렇게.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전자, SK텔레콤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고 나오네요. 자, 넷째, 채권펀드 가동을 앞두고 시중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도 같이 떨어진다. 이거네요. 특별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신권으로 자금 유입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음에도 호전된 실적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그런 이유이다.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음. 그런데 금리도 하향 추세이고 외국인도 다 들어오고 있고 고용지표도 둔화되고 있고 뭐 이런데 당연히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뭐 이분이 틀렸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봤을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떴는데도 주가는 저렇게 꼬꾸라진다는 것입니다. 동부증권은 특별한 주도주가 없고 850에서 900포인트대의 매물벽이 집중돼 있어 추가적인 상승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실적 호전 추세의 업종 대표주 외국인이 매수세로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지켜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올라갈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자,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장 시작했죠. 거래소 개장. 그런데 보세요. 외국인 매수, 금융주 오늘도 간다. 외국인이 3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는 강한 매수세다. 이를 바탕으로 시작 일각에선 외국인 매수가 지수를 한 단계 올려놓을 가능성도 대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인이 금융 노련이 파업과 관련 경계심을 늦추고 있지 않고 있어 상승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와, 개인이 정말 잘 봤습니다. 그쵸? 외인은 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다음날 폭락인데요. 다음날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개인이 정말 똑똑합니다. 진짜 박수가 나옵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주가와 해외입니다. 해외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투자자들 가운데 환율 변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 멜론뱅크의 환율 전문가인 마크 챈들러는 그러나 최근 더스트리트닷컴의 기고한 칼럼을 통해 둘이 상관관계는 점차 적어지고 있으며 특정 종목이나 증시에 자신이 있다면 환율에 개념치 말고 거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날 그 환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2000년 7월 11일이 여기 이 정도 되죠? 예. 7월 11일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1100원대 같은데요. 11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그렇게 환율이 높지 않죠. 이 정도면. 높지 않은데, 주가는 요때부터 어떻게 해요? 환율은 더 떨어지는데요. 보세요. 환율은 더 떨어지는데, 주가는 아주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10월까지, 10월 31일이 한 요 정도 되죠. 조금 올랐죠. 그래도 뭐 유의미하게 많이 높이 튄 건 아닌데, 환율은 상당히 올라갔다. 예. 환율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조정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환율은 또 엄청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1300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날짜에. 자, 2000년 7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량 굴뚝주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동안 굴뚝주로 추부되었던 증시에서 소외됐던 중저가 대형주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쭉쭉쭉 해서 너무 뭐 과도 낙폭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현대전공, 풍산, 제일모직, 한화, 석유화학,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 좀 궁금하지 않나요? 대한항공 한번 봐볼까요?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7월 11일 요 정도죠. 요게 5천 조가 5,200원 정도 되죠. 5,200원. 10월 31일이 한 요 정도 되죠. 예, 3,000원 정도 되네요. 종가가. 그러면 한 2,200원 정도가 떨어진 거죠. 한 40% 정도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제 생각보다는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39%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와, 엄청난 거죠. 이 정도만 해도요. 자, 여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분도 상당히 열심히 투자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 장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읽어보면. 실패 사례인데요. 직거래 수익, 눈덩이 손실, 예, 전업주부랍니다. 뭐 당장 오늘이라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자꾸만 투자 손실은 늘어나는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투자 기법을 연구하고 어린이집 맡겨가면서 주가를 지켜볼 정도로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예, 좀 우리도 공감하지 않나요? 이런 거 열심히 했는데 딸한테 미안하죠. 이렇게 되면 일단 요런 씁쓸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박정아 씨, 뭐, 가명입니다. 가명. 뭐, 트레이더인데, 나름대로 주식에 투자에 전력이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를 보면은, 이분 거 읽어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뭐, 오전 6시 30분에 시작됐는데, 증권방송 다 보고, 증권 정보 다 사이트 섭렵하고, 10시부터 또 12시까지 투자 연구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 매일 시세 뭐 물어보고 이래저래 막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매매 전략도 정해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많이 또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 안 된다.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때로는 본인도 본인을 이해 못한다. 박 씨는 주식을 팔고 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불안해진다. 투자를 잠시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식을 사들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 주가가 급등하면 본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자신을 압박한다. 우리 지금 이거 마찬가지죠.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수익을 낸 종목은 3, 4일 후 다시 매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매수한 종목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내긴 하는데 제때 팔지 못하니까 수익이 적어지고, 또 그 종목이 떨어지면 처음 매수했던 가격이 다시 사들어가 지난번에 올린 수익을 모두 토해내는 일을 반복하기 일수이다. 이런 거 너무 공감 가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뭐 이분이 투자 실패해서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모두의 이런 상황이다.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 장소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사님이, 강영 이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장소에서 진짜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고 전문가도 수익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7월 11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거의 장 이제 마감할 때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7억 주를 돌파, 사상 최대치 경신했다. 11일 주식시장에서는 2시 25분 현재 7억 3,750만 주가 거래돼 종전 기록인 지난 6일 6억 9,603만 주를 크게 앞선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는 겁니다. 그날 다음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1일 2시 35분입니다. 외국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핵심 블루칩에 대한 매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 있어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은 저평가된 가치도로 몰리고 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기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사 같은데 제가,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또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주가 최고 첫 낙관 외국인들 한국 증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반기 한국 증시를 어떻게 관측하고 있을까?
자, 사무엘슨 지점장, 헌세이커 이사는 3, 4분기에 큰 장이 설 것으로 전망했다. 사무엘슨 지점장은 900선 등정은 무리 없을 것. 헌세이커 이사는 1000선 회복이 가능할 것. 다만 4, 4분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점 950에서 750, 950선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주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머징 마켓 중 한국 시장이 투자 비중을 높일 것 이렇게 얘기했고 크레이그 사장 720에서 900선 이렇게 예측했고 한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악재보다 호재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렇게 IMF 직후에 높은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전부 다 좋은 말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게 장이 끝나고 나옵니다. 3시 26분에 오후 3시 거의 장 끝나갈 때쯤 나오는 거죠. 이게 7월 11일입니다. 차트 한 번 더 볼까요? 7월 11일 이때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해요? 장 끝나고 기사가 거의 끝나고 나오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제가 이 중간에 어디쯤 저는 보고 싶은 게 요 날짜인데요. 8월 19일날 장대 양봉이 6% 종가가 나옵니다. 요 날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 심리가 어땠는가, 이게 어떻게 또 바뀌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서도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도 많았겠죠. 기사가 저렇게 계속 나오니까요. 이날도 뛰어들었겠죠. 사람들이 저런 기사를 보고 베팅했겠죠.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저평가 됐다 사야 될 때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업주부같이 투자를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